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과목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제 우선 2차 1과목 먼저, 좀 하고, 보험 이론 파트 좀 하고, 2과목 좀 들어갈게요. 이쪽 있는데. 자,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농작물 제어보험이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알아라고 요렇게 가져온 것이 보험 이론 쪽이에요. 보험 이론 쪽. 그래서 보험 이론 쪽도 여러분들이 탄탄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시험에도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로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자, 이험부터 쭉 나오거든요. 자, 보험 이론 파트 이제 보실 때게 구성이 이렇게 돼요. 이험이라는 게 있고, 이험에서 보험이 나오거든요. 보험이 나오고, 보험에는 손해보험과 제가 이론 파트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있고,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부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보험의 일부다. 자, 요렇게 조금 알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험이라는 거, 이험이 있으니까, 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매일 부닥치는 게 이험이에요. 이험. 자, 이험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험을 갖다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험 관리도 아주 중요해요. 요즘 이제 개인이나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업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가. 이 리스크 관리, 이험 관리의 일환으로 이험 관리의 일부로 보험이 있어요. 일부 이험 관리 하나 도구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보험. 이렇게 보험. 근데 보험은 모든 이험을 갖다가 다 보험화 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보험을 하려면 첫째 이험이 있으면은 이험을 갖다 담보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보험을 하려면은 요거는 이험을 갖다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요게. 그리고 다수 동질적 이험이 있어야 돼요.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좀 돼야 이험을 보험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자, 30세 남자, 자가 운전자, 사고 날 확률, 교통사고 날 발생 확률, 이거 예측이 가능하죠.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딱 이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루뭉실하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위험. 그다음 다수 동질적 위험이라는 30대 남자 중에서 자가 운전자가 다수가 있어야 돼. 다수. 요렇게. 같은 위험을 처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위험에 처한 집단이 뭐 10개, 20개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만 좀 알아 놓으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 또 쭉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에요. 실손보상이고 생명보상은 정액보상이에요. 요게 가장 커요. 실손보상이나 뭐냐면 실제 손해난 것만 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건물이 있으면 1억짜리가 있는데 손실 보는 것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실손보상이에요. 생명보험마다 정액보상이라는 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요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손해보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 실손보상이 실제 손해난 그것만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자, 요런 구조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도 보험 이론 파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험, 보험,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험이란 무엇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나오고, 손해보험에 대해서 나오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시험에 이제 요게 8회 때 지금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험 파트가 들어왔는데 시험에 단답형 이 파트가 단답형에서 저기 15점이 나왔고 서술형 단답 서술형이죠. 서술형 단답 서술형에 단답 응용 서술형이 10점 정도가 나왔어요. 대입권 이건 가축에서 섞어서 나왔거든요. 어차피 보험 이론 파트 있는데 나왔는데 단답형에서 뭐 그 리스크 관리 종류, 재무적 리스크 관리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나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 물리적 위험 관리 뭐 그 5가지를 써라. 뭐 그리고 저기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써라. 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쪽에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리고 가로놓기 나오고 보험 약관 파트 가로놓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 파트는 항상 그 지금 8회 때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서술형 응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항상 서술형도 대비를 해줘야 돼요. 서술형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낼 게 많기 때문에 서술형 나올 수가 있는 거 대비를 해주고 단답형이나 가로놓기도 좀 연습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 가로놓기가 더 어려워요. 좀 서술형보다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이건 이 내용을 그대로 딱 갖다 써줘야 되거든요. 서술형은 제목만 잡고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파트들 탄탄하게 좀 공부 좀 해두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염에 대해서부터 쭉 나갈게요. 진도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조건 막 암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이염의 정의. 이염은 뭐냐? 자,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은 앞으로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 이염의 정의 나왔어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거든요. 요거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험은, 자, 이거 구성을 보면 첫째, 미래의 일이고, 두 번째, 안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세 번째, 가능성이다. 요렇게 위험을 갖다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부터 어린아이들 밖에 나갈 때도 위험해. 우리가 그 위험 입에 달고 사잖아요. 달고 사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미래의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정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위험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고, 또 다른 정의로 또 다르게 위험을 갖다가 요렇게도 표현해요. 위험을.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교재 하단 쪽에 보면 손실의 기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고도 하고, 위험을 갖다가, 그 다음에 손실의 가능성이라고도 하고, 손실의 가능성도, 실제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차이라고도 보고, 실제와 기대했던 결과가 차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로만 한다는 거예요. 이염이라는 것을. 손실을 기회라고도 하고, 불확실성이라고도 하고, 손실의 가능성, 실제와 기대했던 결과하고 차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요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위험이 요런 거다라는 것만 이해만 하세요. 요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3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3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나와요. 쭉. 그, 이태, 손인, 요거 나오는, 이건 알아놔야죠. 이태와 손인. 이게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놔야 돼요. 자, 이태, 손인, 3번 손실.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요. 이태 영어로는 해저드라고 그래요. 해저드. 이제는 해저드라고. 그 다음에 손이 패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손실, 손해. 이건 노스라고 그래요. 자, 영어로도 여러분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태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에 이 말을 잘 풀어야 돼요. 이 위태로운 상태예요. 위태로운 상태. 위태로운 상태거든요. 위태. 우리가 이제 보통 가면은 또 위태롭다 많이 하잖아요. 막 가다가 보면은 거기 위험해 위태 말 그대로 위태로운 상태거든요. 위태로운 상태. 이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것이 새롭게 손해 가능성을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미 뭔 사고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위태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태 같은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한 번 더 무너지는 확률이 있는 걸 다 그 이태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태라고 하거든요. 이태는 상태예요. 손해는 손해의 원인이요. 손해의 원인이거든요. 손해의 원인. 여기는 뭐 화재, 폭발, 지진, 홍수, 이런 뭐 재난들이 이렇게 이게 손해의 원이란 말이에요. 손해의 원인. 손해는 말 그대로 뭐냐? 손해가 발생해갖고, 손해가 발생해서 그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예요. 실질적으로 손실을. 근데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런 봐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금전적 손실을 보잖아요. 금전적 손실 같은 것이 보거든요. 이런 걸 갖다 손해라고 그래. 손해. 로스 금액으로 산출을 한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태 손해와 관계. 손해와 관계는, 자, 이태는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보면은 위험한 상황, 사고 발생 전 단계고, 손인은 뭐냐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손해 원인 발생을 해버린 거. 이건 발생 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는 발생을 해버렸어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건 사고가 나버렸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같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감소, 금전적인 손실 같은 것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를,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고속도로를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막 하고 있어.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지금 고속도로에서. 자, 이거 진짜 이태로운 사랑이죠. 이태로운 사랑. 음주운전 하면은. 이 고속도로에서 그래 막 왔다 갔다 해. 삐뚤삐뚤삐뚤하고 가고야. 막 운전 길을 빤듯이 못 가고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걸 갖다 이태라고 그러거든. 이태. 손해라고 꽝 받았어요. 음주운전 해갖고 사고를 내버렸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요거를 갖다 손인이라고 손인. 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도 다치고 차도 부서졌어. 한 1,000만 원 손실 봤어요. 1,000만 원 손실. 자, 요거 손해거든요. 손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태와 손해와 손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공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위험의 분류. 위험의 분류는 중요하겠죠. 이거 가장 중요해요. 위험의 분류는 꼭 숙제나요. 위험의 분류를 갖다 하면은 위험은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위험의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렇게 쭉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보면 첫째,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객관적 위험과 중에도 순수 위험과 저기로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투기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위험을 쓰고 네 번째 이제 요렇게 나면 특정 위험과 기본적 위험. 위험으로 다섯 번째는 뭐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때 보험에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험에 관계되는 거 요렇게 위험을 갖다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그냥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객관적으로 확률이나 통계에 의해서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객관점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은 이제 뭐 측정을 못 하는 거, 요걸 주관점이라고 그러죠.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있잖아요. 같이 보면 요거는 위험의 손실만 발생하는 거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도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투기적 위험이죠. 정태냐, 움직이냐,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안 변하냐, 요거는 갖다 정태냐, 동태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특정이 어떤 것을 위험을 특정할 수 있느냐,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는 거냐, 이것도 한정되는 거냐, 아니면 범위가 넓냐, 미치는 범위가 넓냐, 이래서 기본적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담보. 자, 담보 조건 내가 기본적으로 할 때도 많이 했어요. 담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담보한다, 안 한다,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책임 안 지는 거 면책위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요렇게 나눠지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건 중요해요. 위험 중에서 요거 위험 관리 중에서 이거 객관적 위험, 위험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시고,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를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객관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이면 확률이나
표준 편차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측정. 자, 확률은 여러분들 알죠? 확률적으로 측정하는 거.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어요. 30세 자가 운전자가 사고 발생 확률, 1년 이내에 사고 발생 확률. 요거는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요런 것을 갖다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측정이 가능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확률이고, 이게 표준 편차. 그리고 이런 거 확률로 측정할 수 있는 거, 70세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 요것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다 객관적 위험이에요. 자, 표준 편차라는 걸 간단히 설명 좀 할게요. 표준 편차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정도예요. 벌어진 정도고, 요걸 갖다 위험 측정하는데 많이 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평균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갖고, 평균이 어떤 평균이 바닥이에요. 평균 점수라고 봐요. 수학 평균 점수가 50점이라고 그래요. 50점. 근데 50점인데 여기 근방에 싹 뭉쳐 있어요. 이렇게 100명인데 요렇게 여기 50점 근방인데 여기에 요 근방에 다 뭉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점 만인 사람, 60점 만인 사람. 요렇게 갖고 100명 있는데 요렇게 있다고 그래요. 40점에서 60점 사이에 100명이 싹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차는 평균이 50점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이것도 50점이에요. 50점인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여기는 10점 이하 10가 50명 90점 이상이 50명이라고 이렇게 봐요. 50명이라고. 근데 요것도 평균은 같이 50점이거든요. 50점. 근데 50점에서 이게 벌어진 정도가 여기는 마이너스 40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0점이거든요.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게. 이런 것들이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평균에서 벌어진 정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그래서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자,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요런 거다만 아시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그 방법으로서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위험,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이랑 객관적 위험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은 사람들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광우병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광우병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은, 우리가 머리에서 빵꾸 난다, 이런 것들 주관적으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거든요.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는데, 순수 위험이란 뭐냐면 이 위험이 발생하면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는 거예요.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는 거.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이라는 건 손실과 이득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하는 주식 투자 하잖아요. 이익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잖아요. 요걸 갖다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순수 위험은 손실만 있는 거. 이익은 없고 손실은 무한대로 발생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홍수, 낙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은 가뭄, 붕괴, 사망, 가뭄, 붕괴, 사망, 요런 걸 갖다 순수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순수위험. 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순수위험이 보험 대상이겠죠. 이거 딱 보면은 요런 게. 자, 순수 위험의 종류는 또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순수 위험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재산 손실 위험, 1번 재산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이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간접 손실 위험.
세 번째 간접 손실이 있고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 위험이 있고 네 번째 인적 손실 위험.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재산상의 손실이 피해를 보는 거, 순수위험. 우리가 뭐 화재를 와갖고 집에 불이 나버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재산 손실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간접 손실 위험을 갖다가는 2차 손실이에요, 2차 손실. 2차 손실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간접 손실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벌써 공장이 중단될 거 아니에요. 공장이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중단되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정비 지출이 되고 순소득은 없잖아요. 순소득은 감소 내지 없고 요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간접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그 피해가 와갖고 2차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거 요런 걸 갖다가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가축 공보다 하면 축산휴지 이연보장이라고 했어요. 축산휴지 이연보장이었는데 그거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그 보험 만드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다 죽어버렸을 경우 가축을 다 폐사시켜버렸을 경우 질병 같은 거 와가지고 더 이상 소득이 창출을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 보장해 주려는 거 축산 휴지 이연 보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간접 손실이다. 휴지 이연 보장. 요거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가축 파트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배상 책임 보험. 자, 우리가 이게 민사적으로 형사가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법률 손해배상 책임 이걸 갖다 배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상에 법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A가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B 씨의 집을 갖다가 태워버렸어요. 화재가 옮겨와갖고. 그러면 A 씨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화재 대물 배상이라거든요. 이거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그래, 배상 책임. 이게 민사라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어요. 형사라는 것은 잘못해갖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신체 구속하고 그런 거. 민사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금전적인 부분. 타인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법률상에. 이거 배상 책임입니다. 인적 손실 위험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피해가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거. 개인의 사망, 부상, 개인의 사망했다든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질병을 걸렸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걸겠죠. 퇴직을 했다든가, 실업을 했다든가, 요런 것들이 갖다 전부 다 인적 손실 위험에 다 해당을 돼요. 요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 위험과 투기적인 순수 위험의 종류 알아야 돼요. 재산 손실 위험,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간접 손실 2차 손실이에요. 그 다음 배상 책임 보험 인적 손실. 이거 순수 위험의 종류는 앞자리 따라서 하나 있어요. 재간, 배인 해서 앞자리 따라서 해보세요. 재간, 배인. 배인. 재산 손실 왜 간접 손실인데 배상 책임인데 인적 손실이에요. 요렇게 이런 거 두 문자 하나씩 따가지고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더 수월해요. 여기 앞에 따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순수 이염까지 했고 순수 이염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세 번째 순수 이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정태적 이염과 동태적 이염 여러분들을 교재로 보면은 교재 여러분들이 6페이지 정태적 이염과 동태적 이염 정태적 이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화산이나 화산 폭발이나 뭐 지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 같은 걸 정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한 번 딱 발생하고 끝나버리는 게, 물론 뭐 화산이나 지진도 발생하면 여진이 있어서 쭉쭉쭉 발생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번 발생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 이런 걸 다 정태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동태적 위험이라 시간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거, 시간에 따라 위험이 변하는 거. 뭐 소비자 기호 변화나 환율 변화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동태적. 소비자 기호나 환율 변화 같은 거, 이런 거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동태적 위험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봐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보마 못해요. 정태적 위험만 보험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태적 위험. 그 다음에 뭐 소비자 기호나 환율 변화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나 기술 변화 같은 거, 가격 변동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기술 변동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동태적 위험이죠. 동태적 위험, 이런 것들도. 자, 특정적 위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태적 위험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자, 특정적 특정적 위험과 저기가 있죠. 그 다음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자, 특정적 위험은 그 특정적 위험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이게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이게 특정적이면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 위험의 범위가 제한적. 여기는 위험의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이건 제한적이고, 위험의 범위가 특정 위험. 자, 주택에서 화재나 화재, 도난, 그 사망, 뭐 부상, 이런 것들이 갖다가 특정적 위험이에요. 특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게 뭐 화재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극히 이렇게 범위가 좁고, 이렇게 집 났으면 집 한 채만 불나잖아요. 도난 났으면 그 물건만 도난당한 거고, 사람이 한 명 사망한 거, 한 명이 부상당한 거잖아요. 기본적 이유는 범위가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넓은 거.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대규모 파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규모 파업, 뭐 다음에 실업, 폭동,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폭동, 뭐 태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 위험이라는 범위. 그래서 이거 특정적, 그래서 보험의 대상을 볼 때는 이 특정적 위험이, 특정할 수 있는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에요. 기본적 너무나 위험이 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것도 여기서 기본적 위험에 해당하는데, 이게 민간 보험에서 취급이 어려우니까 이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 위험이다 그래서 전부 다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조금 지원해줘. 국가에서도 기본적 위험에서 국가에서도 그 보험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행하거든요. 우리 실업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4대 뭐 의료보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험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을 하는 데에서는 객관적 위험하고 순수 위험하고 정태적 위험하고 특정 위험이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수 위험, 이익도 있고 손실도 나는 거, 주식 투자 같은 걸 투기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실만 나는 위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순수 위험,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 인적 손실 위험, 이거 순수 위험을 종류 알고 있어야 돼요. 정태적 위험,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태정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소비자 기호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위험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 화재나 도난이나 사망, 부상 같은 거. 그다음 기본적 위험은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 갖다가 기본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쪽에. 자, 요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담보 위험하고, 비담보 위험, 하고 면책 위험, 이런 것들 나올 거거든요. 담보는 뭐, 담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장하는 걸 갖다 사고 났을 때 보장을 하는 거, 요걸 담보라고 하거든요. 비담보는 아예 그 보장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보장. 이건 담보하지 않는다. 요런 거 같은 거. 요런 걸 가지고, 비담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담보라는 것은 요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 종료 후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자, 요런 것들을 보장하는데, 7종을 보장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담보라는 것은 우리가 7개만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 뭐, 냉해나, 설해, 뭐, 이런 것들을 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비담보라고 그래요. 비담보. 예, 비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적과 종료 일소나 가을 동상에 부부장이 있어요. 부부장이라는 것은 요거는 일소나 가을 동상의 부부장 선택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부부장을 선택을 했으면 일소나 가을 동상에 같은 것은 담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담보라고 그러거든요. 비담보. 이런 거. 아예 이게 최초에 그 담보라는 것은 보험에서 보상한다고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고, 비담보라는 것은 아예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한다. 아예 빠져 있는 걸 비담보라고 그래요. 비담보. 그 다음에 면책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 천재지변, 요런 것들로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가 면책을 해주고 그러면 면책. 요런 것을 면책이라고 그래요. 면책. 그런 거.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전쟁으로 인해갖고 막 폭격 맞아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건 너무나 보험이 이제 감당을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면책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을 면책이라고 그래요. 면책.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갔던 것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보험 가입했을 때 이런 걸 갖다 면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보상하기로 했는데 책임을 면해버리는 거, 요걸 갖다 면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시면 돼요. 저가전종금에서 일소 같은 경우도 저가 후 착가수 대비 6% 이상일 때만 보상을 하거든요. 일소를 보상을 하긴 하는데, 저가 후 착가수 대비 감수량이 6% 미만이면은 보상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6% 미만일 때 이것도 면책이죠. 면책.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시설 장문에서 10만 원 초과해야 보험금을 주거든요. 보험을. 그러면 10만 원 미만은 이런 것들 면책이라는 거거든요. 자,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보험금을 안 주는 거 다 면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뭐 담보위험하고 비담보위험하고 면책인데, 비담보위험하고 면책위험하고 뭐 이렇게 꼭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해. 근데 이렇게 구분하세요. 담보는 원래 보험할 때 보상해주기로 한 거, 그 다음에 비담보는 원래 보험 가입할 때 보상을 안 하는 거. 자, 일소 부부장이나 가을동상에 부부장 했을 때 일소나 부부장을 갖다가 수학개시후에 적과전 종합에서 보상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비담보위험이라고 그래요. 일소나 가을동상이 비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태풍과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 담보위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책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걸로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요랬을 때 면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면책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좀 빠르게 조금
자, 저기 이염의 종류까지 좀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셨는데, 이염의 종류는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숙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